자, 이번에 이제 12강 아날로그 변복주 회로입니다. 자, 아날로그 변복주 회로는 앞에서 신호 및 시스템하고 자, 이 부분이 바로 1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챕터 2장이 이제 아날로그 변복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장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3분의 1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챕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1장과 2장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해달라는 말씀 드릴 겁니다. 자, 기출문제 유형 파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통신 시스템의 변복주의 이유와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변주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변주에 대한 개념을 그만큼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주에는 아날로그 변주가 있고 이제 디지털 변주가 있는데, 아날로그 변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전송을 위해서 이제 아날로그 변주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낮은 주파수의 기저대역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변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면 원거리 전송이라는 그런 부분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변주를 하는 목적은 멀리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주를 할 때 임펄스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적용하게 되는데, 임펄스를 갖다 적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좀 변주를 갖다 높은 주파수로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펄스를 갖다가 이와 같이 곱해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포리에 변화를 해서 이와 같이 싱크 펑션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주파수하고 대역폭의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멀리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조작이 결국은 높은 주파수를 갖다가 곱해준다. 그것을 높은 주파수로 우리는 단지 펄스 연락을 나타내는 것 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부분은 주파수에 의해서 컨볼루션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앞에서 이와 같은 싱크 펑션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을 갖다가 높은 주파수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주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이와 같이 델타 펑션을 갖다가 곱한 그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 파악은 뭐죠? 구형파 신호를 갖다가 DSB, SC로 했다. 그래서 아날로그 변주에는, 진폭 변주에는 크게 DSB, SC가 있고 DSB, LC가 있습니다. 그래서 SC와 LC가 나왔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는 LC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SC에서는, DSB, SC에서는 모두 다 SSB하고 연관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SSB 필터법을 이용하게 되면 SSB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DSB, LC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널트럴 밴드위스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싱크 펑션을 갖다가 이거 같이 보게 되면은, 널트럴 밴드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대역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널트럴 밴드위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후리의 변을 갖다가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은 개념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SB, SC에 대해서 상측대파하고 하측대파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성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주파수는 상측대파하고 하측대파가 두 개가 존재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상적인 곱셈기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하고 높은 주파수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이 부분은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 성분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기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결국은 이걸 통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50Hz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500Hz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갖다 곱하게 되면 500 플러스 마이너스 50Hz라고 하는 같은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부분을 어떤 신호가 출력되는지를 갖다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곱셈기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DSB SC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갖다가 곱한다. 결국은 DSB SC라고 하는 것은 신호에다가 같이 반성파를 곱한 그런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곱셈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했을 때 스펙트럼 특성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DSB SC 같은 경우는 반성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그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그건 대역폭입니다. 그래서 2배 FM이라고 하는 대역폭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채널 보호 대역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채널과 채널 사이에 이같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같이 보호 대역이 존재하게 되죠. 이런 보호 대역을 갖다가 적용시켰을 때 전체적인 대역은 어떻게 되겠느냐, 대역폭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DSB SC는 평형 변조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통해서 내가 원하는 팔을 갖다가 얻어내는 방법 아마 이론에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조지수 얘기하면 보통 어떤 경우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 DSB LC에서 보통 변조지수를 갖다가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변조지수는 이 부분은 바로 DSB LC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신기의 주목적은 메시지를 갖다가 먼 곳으로 전송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변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계율을 갖다가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변주를 하느냐, 그 이유는 원거리 전송이다라는 키포인트가 들어가고 있죠. 이런 조작을 갖다가 우리는 변주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럼 변주는 결국은 뭐예요? 먼 곳으로 보낸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는 여기서 낮은 주파수 메시지 신호를 갖다가 높은 주파수로 변화를 갖다 시켜준다. 높은 주파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주파수가 높은 부분은 바로 이제 반송파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송파는 바로 캐리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캐리어라고 하는 건 팔을 갖다가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같이 아날로그 변조 부분에서는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메시지 신호에 조금 정확하게 한다면 진폭에 따라서 결국은 높은 주파수 반송파에 진폭을 갖다가 변화시키면 진폭 변조, 주파수를 갖다가 변화시키면 주파수 변조, 위상을 갖다가 변화시키면 위상 변조, 이같이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것을 갖다 변화시키면서 원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주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수신기 쪽에서는 반대 반성파에서 우리는 정보 신호를 갖다 빼내는 그런 부분, 이걸 갖다 우리는 복원이다 또는 복주다 또는 건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 복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반성파라고 하는 것은 팔을 갖다가 실어나르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메시지 신호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메시지 신호를 갖다 다른 말로 이제 변조 신호다라고 얘기해요. 변조할 신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변주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피변주파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피변주파. 이쪽을 갖다가 우리는 이 정보 신호라고 하는 대신에 정보 신호라고도 하고 있고요. 또는 뭐라고도 하게 되냐면 변조 신호다라고 하게 됩니다. 변조 신호. 그래서 정보 신호나 변조 신호나 똑같이. 그래서 변조할 신호, 변조 신호, 변조된 신호, 피변조 신호 또는 피변조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결국은 정보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반성파의 파라미터, 진폭을 갖다가 변화시키면 진폭 변조,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주파수 변조, 위상을 변화시키면 위상 변조. 이 세 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변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변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변주된 신호를 갖다가 반성파로부터 신호를 갖다가 검출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복족이다 또는 건파기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용어를 갖다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송신교의 주 목적은 원거리 전송인데 원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송파를 갖다가 이용해서 반송파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된다. 그럼 반송파에 뭐에서 의해서 전송되느냐? 진폭에 의해서, 주파수에 의해서, 위상에 의해서 이같이 변화시켜 가지고 조작을 갖다 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 반송파로부터 신호를 갖다가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복주다, 건파기다. 이같이도 얘기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변주된 파 또는 피변주파를 갖다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피변주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변주된 파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변주된 파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변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폭을 갖다가 변화시킨다. 진폭을 갖다가 변화시킨다. 자, 세타. 자, 이 부분 중에서 세타를 갖다가 하게 되면 위상입니다. 위상을 갖다가 변화시킨다. 자, 그 다음에 위상을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위상을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주파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진폭을 갖다가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킨다. 그래서 KA의 신호에 의해서 변화시키겠다. 자, 위상을 갖다가 변화시키겠다. KP의 ST다. 자, 주파수를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키겠다. KF의 ST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폭 감도계수, 위상 감도계수, 주파수 감도계수, 이와 같이 해도 각각 표현을 하게 돼요. 즉, 진폭을 갖다가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진폭 변조, 위상을 갖다가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위상 변조. 자, 위상을 미분한 값, 주파수를 갖다가 신호에 따라 변화시키면 주파수 변조,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각각 경우를 갖다가 신호에 따라서 변화를 갖다가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H라고 하는 진폭과 세타 T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파이 T를 갖다가 이 전체를 갖다가 파이 T라고 넣는다고 한다면 세타 T는 결국은 위상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같이 AT를 갖다가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키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는 진폭 변주 이같이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정수값은 항상 즉 위상값은 일정한 값으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같이 위상을 갖다가 변화시키겠다. 이 중에서 세타 T를 갖다가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각변주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여기처럼 자, 위상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PM 위상 변조. 자, 위상을 갖다 미분해가지고 변화시키게 되면 이 부분은 결국은 주파수 변조 이같이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개념.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타 T를 갖다가 신호에 의해서 변화시키게 되면 위상 변조라고 하게 되고, 자, 이같이 위상을 갖다가 미분한 값에 의해서 포함되어가지고 이걸 갖다 변화시키게 되면 이건 주파수 변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상 변조하고 주파수 변조의 차이점이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위상이 주어졌을 때하고 위상을 갖다가 미분했을 때의 부분이죠. 자, 이와 같이. 이 부분을 갖다가 주파수 감도계수에다가 이제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킬 때, 이때를 갖다 우리는 FM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변화시키게 되면, 이 부분을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키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우리는 PM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반성파를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상을 갖다가 미분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곧 FM이다라는 개념. 그래서 뒤에서 FM이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다.